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Fast AI라고 하는 무료 온라인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딥러닝을 공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코스가 딱 하나가 나와 있어요. Practical Deep Learning for Coders. 그래서 프로그래머를 위한 좀 실용적인 딥러닝 코스, 이것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강의 내용마다 영상 녹화본이 있고요, 또 책도 나와 있어요. 책은 번역본도 한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을 사셔도 좋고, 또는 온라인에도 이제 무료 노트북으로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이 이제 100%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드 적고 하는 것도 구글 콜랩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공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코드 실습에 관한 내용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파트 1의 1, Getting Started, 그러니까 시작하기, 들어가며,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딥러닝 교육 자료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Fast AI가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이제 다가오는 것은, 머신러닝을 전문으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놨다는 것인데요. 이미 1강부터 굉장히 실용적이고 쓸만한, 성능이 괜찮은 그런 이미지 분류 모델을 직접 학습하고 사용하는 부분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글 콜랩 노트북을 사용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랩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이미지를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콜랩에서 런타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모델을 직접 학습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런타임 타입을 GPU를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T4 GPU 같은 경우는 무료 티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는 한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학습을 해보니까 조금만 학습을 한다 싶었더니 이제 컴퓨팅 리소스의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CPU로 바꿔 사용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에 GPU를 사용하시면 좋고, 뭐 CPU로 했을 때에도 그렇게 느리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무거운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알맞는 부분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전 T4 GPU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끊어지면 CPU로 다시 연결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들을 인스톨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쉘 명령어, 느낌표를 먼저 사용해 주면 파이썬 코드가 아니고 쉘 명령어가 되죠. pip install, 몇 가지 옵션을 달아주는데, U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약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의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해주라는 의미이고, Q는 quiet, 그래서 이제 프린트된 내용을 좀 줄여주는 건데, 이제 Q를 2개 사용해주게 되면 에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그냥 프린트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Fast AI 패키지와 덕덕고 서치, 이미지들을 덕덕고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패키지, 그리고 MBDev는 프로젝트 자체에는 필요는 없는데 다큐멘테이션을 찾아보고 싶을 때 doc, doc 함수를 사용해 줄 수 있게 해주는 패키지니까 같이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노트북에서 사용할 패키지들을 모두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패키지들을 한데 모아서 임포트 구문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두 가지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스클이고 두 번째는 모터사이클.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덕덕고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는데도 똑같이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 오브젝트,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이 저장되는 그런 공간을 이제 콜랩 안에 만들 텐데요. 이름은 뭐 탈 것들이니까 vehicles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덕덕고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그 이미지 경로를 찾아내는 그런 함수를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ddgs images 메서드를 사용해서 검색어를 넣어주면 이제 이미지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 다큐멘테이션을 좀 더 알아봤더니 이미지 타입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덕덕고 검색을 할 때 사진뿐만이 아니고 뭐 클립 아트라든지 라인 아트 등등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들을 추가 옵션을 넣어서 검색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진만 검색하도록 하고요.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큰 상관은 없을 듯한데 만약 이 프로젝트로 만든 모델로 뭐 상업적인 제품을 출시한다든지 어디에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럴 경우 약간 라이센스가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라이센스 이미지도 이제 스트링으로 종류별로 우리가 추가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N이라고 하면 All Creative Commons CC 라이센스인 경우고 퍼블릭은 퍼블릭 도메인에 있어서 뭐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우 또 뭐 쉐어 커머셜리 등등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그에 맞추면 되겠고 이 경우에는 그냥 퍼블릭으로 한번 해볼게요.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이미지만 검색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을 테니까 퍼블릭 도메인으로 해도 다양한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earch images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줬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빙을 사용한 이미지 검색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노트북에서는 덕덕고 서치를 하기는 하는데 그 방법대로 하니까 데프리케이션 워닝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Fast AI 포럼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업데이트 시켜준 그런 코드를 공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을 나중에 하게 되면 돌려받은 이미지 오브젝트에서 이제 이미지의 경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돌려주니까 그걸 통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검색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샘플을 디스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arches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만든 Search Images를 활용하면 그 URL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지금은 그냥 테스트용이니까 이미지를 하나만 불러오는 것으로 하고요. 저장이 될 경로를 키워드를 자체를 사용해서 JPEG 파일로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저장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해보는 거죠. 이렇게 덕덕고에서 검색한 자전거와 모터사이클 이미지를 잘 불러오고 있고요. 또 우리 콜랩 파일 저장 공간에 가보면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설정해준 대로 바이시클 JPEG과 모터사이클 JPEG이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미지 데이터들을 모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클래스에 대해서 vehicles, 이 패스는 vehicles죠? 아직은 폴더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안에 클래스에 맞는 이 경우에는 바이시클과 모터사이클에 해당하는 폴더를 만들도록 거기가 데스티네이션 저장 위치가 되도록 설정을 해주고요. 폴더가 없으니까 만들어줘야겠죠? make 디렉토리를 하는데 exist OK 옵션 이 아규먼트를 통해서 이미 존재하는 폴더의 경우에도 에러가 나지 않도록 하고요. 페런트 옵션을 통해서 만약 중간 경로 폴더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만들어 주도록 필요한 폴더를 생성해 주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차례인데요. 검색어는 클래스 이름 그대로 바이시클과 모터사이클로 하는데요. 서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약간의 딜레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이미지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검색어를 살짝 바꿔서 또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전거 같은 경우 뭐 공원에서 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해서 각각 클래스에 대해서 인더파크라는 그런 검색어를 추가를 해 주었고 또 한 그룹 하나를 더 받아볼게요. 이 경우에는 거리에 있는 그래서 on the road 길거리에 나와 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미지를 받자. 그리고 이미지들은 리사이즈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 단계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각각 이미지들 URL에 가서 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나서 파일즈 탭에 가보시면 이제 vehicles 폴더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각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바이시클, 모터사이클 폴더가 또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각 클래스마다
처음에 맥스 이미지를 40으로 했고 검색어를 3개 사용했으니까 대충 한 120장 정도가 다운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준비의 마지막 과정으로 강의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잘못된 파일들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erify images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각각 이미지 파일이 열리는지 한번 확인하고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가 되도록 했더니 뭐 열리지 않는 파일은 없었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제가 이전에 실행했을 때는 한 4, 5개씩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모델을 학습할 차례입니다. 모델 학습. FastAI 패키지를 사용하니까 학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기술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오브젝트와 이제 함수, 메소드 안에 다 숨겨놨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파라미터 몇 개만 설정해주면 학습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랜덤 스플리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받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어준 다음에 그 중에서 테스트를 위해 사용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20%를 따로 빼놓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모델의 이제 성능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랜덤하게 이제 섞는 그 시드를 그냥 40이라는 건 그냥 아무 숫자는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 시드 값을 고정해줘야 나중에 실행할 때에도 같은 세팅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드를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이제 각 이미지에 대해서 정답은 parent labe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parent label이라고 하면 이제 폴더 이름이 되는 거죠. 이제 폴더 이름. 각 이미지의 폴더, parent 폴더 이름은 바이시클과 모터사이클이니까 이 각각의 폴더 이름을 레이블 정답으로 사용해 주는 그런 과정이고요. 아이템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미지들을 192픽셀로 리사이즈 해주고 또 그 범위에 벗어나는 부분을 그냥 찌그러뜨려 가지고 전부 다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배치 사이즈의 경우는 이제 GPU 사용하는 경우 이제 비디오 메모리와 연관이 있는데 너무 크게 하면은 아무래도 콜랩 무료 티어인 경우에는 오류가 날 확률이 높고 저는 32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로더스가 준비가 되면 한번 배치를 살펴보도록 하죠. 8장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토만 검색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이 섞여 있는데요. 그리고 또 모터사이클 이미지를 했을 때 일반적인 거리 풍경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학습하는 비전 러너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고 레즈넷 18 모델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제가 레즈넷 중에서 좀 더 깊이가 있는 더 복잡한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 컴퓨터 자원을 다 써가지고 무료 티어에서는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강의에 있는 대로 레즈넷 18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5번의 이폭에 걸쳐서 학습을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한 번 다 보여주는 것을 1이폭이라고 한다면 같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이제 5번, 전체적으로 이제 5번에 걸쳐서 보여줘서 학습을 한다. GPU를 사용했더니 한 이폭에 1초밖에 걸리지가 않았고요. 제가 CPU로 했을 때는 그래도 1분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0-30초 걸렸던 것 같은데 CPU로 해도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는 그렇게 느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5번에 걸쳐 해줬더니 처음에는 한 27-8% 에러가 나던 것이 이제 3이폭, 4이폭 가서는 11%. 성능이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11%면 그래도 오류가 꽤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더 한 3이폭 정도를 한번 더 학습을 시켜볼까요? 오히려 오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데이터셋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델 학습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5이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최소한 11% 정도에서 그냥 멈추는 걸로. 이번에 또 13 정도.
그렇게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는 모델인 것 같은데, 뭐 14%의 오류 확률을 가지고 한번 그냥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인퍼런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단계인데, 일단은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처음 이미지들, 이제 트레이닝 셋이나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고 아까 처음에 받았던 바이스클과 모터사이클 이미지를 가지고 추론을 해 보겠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프리딕트 함수, 예측 함수를 돌리면 이제 세 가지 값을 돌려주는데, 그 예측된 값, 이 경우에는 바이스클이나 모터사이클 클래스가 되겠고, 각각에 대한 확률, 그리고 그 확률에 대한 예측값의 인덱스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샘플 이미지 같은 경우는 99.47%의 확률로 자전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네요. 또 다른 모터사이클 이미지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이 경우에는 100%의 확률로 오토바이가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1강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 2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위젯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그냥 데스크탑에서 직접 끌어와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추론을 해보는 그런 기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위젯을 만들기 위해 각각의 요소를 생성하는 과정인데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제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프리딕트 함수를 돌릴 수 있는 버튼과 또 아웃풋 이미지를 표시할 공간, 그리고 예측값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 텍스트로 표시해 줄 수 있는 그 레이블을 일단 준비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셀은 run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콜백 함수를 지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로드된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고, 그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해주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프리딕트 함수를 돌려서 예측한 값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버티컬 박스를 활용을 해서 위젯을 디스플레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UI가 생성이 됐고요. 이제 위젯 레이블, 그 다음에 업로드 버튼, 실행 버튼,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표시될 부분까지 이제 순서대로 넣어주고 실행하면 되고요. 저는 여기 몇 가지 이미지를 한번 준비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으로는 이렇게 숲속에 있는 자전거. 그래서 바이스클이라고 99.96%의 확률로, 아주 높은 확률로 바이스크림을 잘 예측을 했고요. 분류를 잘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파란 병영에 있는 파랗고 노란 자전거. 99%. 자전거는 마지막 자전거는 사진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지만 한번 일러스트 같이 이렇게 단순화된 그래픽도 좀 일반화가 됐나 그거 한번 궁금해서 이 자전거도 한번 분류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00%의 확률로 분류를 잘 했네요. 그럼 이어서 오토바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경우는 99.92%, 98.13%, 그리고 이거 좀 약하네요. 왜 그렇지? 너무 옛날 디자인이라서 찾기가 힘들었나? 어쨌든 지금 이유까지 알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낮은 확률로 맞추기는 했으나 65.95% 간단하죠? 그래서 간단한 확률로 맞추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패스트 AI 1강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하고 만들어 봤고, 여기서 이제 서치 키워드만 바꿔주면 여기서 바꾸고, 그다음에 실제 검색하는 경우에서 여기서 조금 수정해주면
기타 다른 오브젝트들도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